오늘은 중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공기, 토양, 물 등 총체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체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금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맥경화 이 플라크 부위에 이 혈액 속에 이 적혈구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적혈구 안에는 철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철분이 동맥경화 플라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 속의 중금속과 칼슘도 이 플라크 안에 축적됩니다. 그러면 이 철분과 중금속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더욱더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혈관을 자른 그림인데요. 여기 큰 이 플라크가 보입니다. 이 플라크 안에는 이 칼슘이 쌓여서 이 플라크 형성에 기여합니다. 칼슘은 많이 있으면 플라크가 하얀색으로 보이고 적게 있으면 약간 검은 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초음파를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있을수록 더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동맥경화에 쌓여있는 철분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중금속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철분이 팬톤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팬톤 반응이 여기 이가철이 과산화수소와 만나서 삼가철과 이 수산화 라디칼을 만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세 개의 활성산소를 말하는데 과산화 라디칼,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말하는데요. 수산화 라디칼이 독성이 가장 강한 활성산소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런데 이 철에 의해서 팬톤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장 독성이 강한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이 플라크 안에 있으면 동맥경화가 빠르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이 철분을 제거해주면 동맥경화가 치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금속 5가지가 있습니다. 수은, 알루미늄, 납, 비소, 카리뮴 이렇게 있는데 수은이 독성이 가장 강한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수은은 뇌 조직에 집중적으로 축적되고 반감기가 무려 15년에서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뇌세포를 파괴시킵니다. 여기 뇌의 조직 슬라이드 사진인데요. 이 까맣게 생긴 것이 세포고 이 세포와 세포를 무수히 많은 수천 개의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은은 이 가지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뇌 기능이 손상되게 됩니다. 수은 중금속 증상은 두통, 불면, 불안, 우울,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나중에 진행하면 손이 떨리거나 자꾸 넘어지는 이런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지속되면 치매나 파킨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증상은 이것이 아니고 극심한 피로입니다. 극심한 피로. ATP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에서는 불임이나 유산 사상, 또 애가 태어나더라도 정신지체 자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임신 말 어머니 혈액에 수은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증가할 때마다 여기서 태어난 영유아의 인지 점수가 0.9점이 감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는 큰 생선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수은 중독의 원인은 이 생선하고 아말감 이게 주로 되겠고 제철소, 쓰레기 소각장, 석탄발전소 이 근방에 사신 분들은 이 분진에 포함된 수은이 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입돼서 수은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사례가 있는데요. 9개월 된 영아에게 수은 처리된 곡식으로 만든 이유식 이걸 먹인 후에 이 아이가 뇌성마비가 왔고 3살이 되어도 걷지 못했습니다. 이 수은 처리된 곡식은 과거에 수은을 방부제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종자용으로 쓰이는 곡식이 이 방부 목적으로 수은을 처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또 엄마도 먹었는데 이 엄마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둘째 아이도
정신지체가 되었습니다. EDTA 킬레이션 주사는 중금속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EDTA라는 이 화합물의 이 구조가 보이고 여기는 중금속입니다. 서로 단단히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집게발이 어떤 물건을 꽉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있는 것, 집게발이 이제 EDTA 주사가 되겠고 이것이 중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EDTA 주사는 1938년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납중독 환자 치료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납중독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마침 심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흉통과 심장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DTA는 음이온을 띠고 중금속은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서로 단단히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킬레이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중금속을 제거한 후에 염증이 소실되고 세포가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를 한 다음에 한 10번 정도 주사를 맞은 다음에 한 3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그 좋아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주사의 중금속 제거 효과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사를 한 후에 소변을 모아서 중금속 배설량을 검사했더니 납은 주사하기 전에 비해서 39배, 카드뮴은 7배, 알루미늄은 2.5배, 니켈은 1.5배, 비소는 1.4배, 철분은 무려 55배를 배설합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을 이렇게 많이 빼버리면 오히려 빈혈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배설하는 철분은 이 이온 상태로 있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철분만 배설하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페리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철분은 전혀 빼내지 않습니다. 또 적혈구 안에 있는 철분 전혀 빼내지 않습니다. 해로운 철분만 배설시키기 때문에 철분 결핍되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주의할 것은 망간과 아연 배설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할 때 꼭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구리, 크롬 배설은 대체로 적고 셀레늄은 배설량이 미미한데 왜 그러냐면 셀레늄은 이온이 안 띱니다.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배설되지 않고 아무튼 이 치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주사와 먹는 보충제로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치료를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은 이 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1950년 미국 심장내과 의사 클라크 박사가 협심증 환자에게 처음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 생각에 플라크 속 칼슘을 제거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데 흉통과 다리 저림 증상이 줄어들고 더 오랜 시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힌 곳이 뚫려서 혈류량이 많아진 것 때문입니다. 1964년 알프레드 소퍼 박사가 킬레이션에 관한 책을 출간했는데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뇨병성 혈관병증 또 폐쇄성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경우에 이 킬레이션 치료를 했더니 효과를 보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1983년도에는 미국에서 킬레이션 전문의 제도가 발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70년 전부터 이 치료가 시행되어 있고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넘는 이 환자들에게서 이 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나온 거는 나트륨 EDTA가 있었는데요. 3g을 3시간에 걸쳐서 주사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하는데요. 나트륨 EDTA는 칼슘을 많이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와서 근육경련 같은 것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근육경련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칼슘 EDTA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슘 EDTA는 이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저칼슘 혈증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1시간 정도에 주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칼슘 혈증도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요새는 칼슘 EDTA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주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는 증대시키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판매되고 있는 칼슘 EDTA는 2g짜리로 3g이 아니고 용량이 줄었고 또 1g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성분을 같이 함으로써 부작용도 줄이고 또 효과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킬레이션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일반 약이죠. 이거보다 더 안전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주로 너무나 많은 용량을 너무나 빨리 주사를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과거에 나트륨 EDTA가 이 근육경련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칼슘 EDTA를 썼고 또 3g을 썼는데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는 2g이나 1g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더 감소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이 치료가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 이상 환자들에서 안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심장병 수술이나 스텐트 시술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여기 심장혈관이 좁아졌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스텐트를 시술한 사진이고 또 여기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가 불가할 때는 이렇게 우회로 바이패스 수술을 해서 이 다리 정맥 이 혈관을 가지고 우회로 수술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로 수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시술을 하면서 킬레이션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이고 비타민C 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십니다.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 두 개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킬레이션 치료는 동맥경화 수술 치료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건강관리에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큰 혈관부터 모세혈관까지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개선하여 순환을 호전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킬레이션 책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닥터 M 크랜튼이라는 의사이신데 1964년도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셨고 킬레이션 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두 권이 우선 먼저 쓴 책이 바이패싱 바이패스 서저리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고 또 EDTA 킬레이션에 대한 교과서라는 책이 있는데 의사에게는 이 책이 좀 더 유용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사례 위주로 쓴 책이 되겠고요. 저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킬레이션은 몸 안에 중금속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중금속 검사는 머리카락 검사, 피 검사, 소변 검사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53세 남자 건강하신 분이 이 모발 검사를 하셨는데요. 10가지 중금속 중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많고 왼쪽으로 갈수록 없는 건데 이분은 비소가 조금 높게 나오셨고 나머지는 대체로 양호한 그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같은 53세 남자 건강인의 소변의 중금속을 검사했는데요. 왼쪽은 킬레이션 주사 맞기 전, 오른쪽은 맞은 후 소변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 왼쪽 보면 비소만 이렇게 하이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대체로 양호한 소견 보였는데요. 모발에서도 비소가 조금 높게 나왔죠. 근데 킬레이션 주사 맞은 후에는 무려 6가지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비소, 수은, 카드뮴, 납, 알루미늄, 탈륨 이렇게 6가지인데 수은을 보면 1.5였는데 2.88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로 볼 때 보통 EDTA 킬레이션을 했을 때 수은 배설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른 것들을 같이 주사하기 때문에 병용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은도 충분히 배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킬레이션 주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양호한
이런 중금속 수치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중금속이 꽤 있다는 것을 이 치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EDTA 킬레이션 치료는 우선 중금속을 제거해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또 세포 대사를 개선시켜서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여러 가지 주사를 함께 치료함으로써 혈류 장애를 개선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될 적응증으로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손끝 하나 까딱하기 힘든 이런 심한 피로일 때 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심혈관 질환 환자가 흉통이나 호흡곤란, 그래서 이 보행을 오래 할 수가 없을 때 고려해 볼 수 있고, 뇌증상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또 어지럼이나 최근 기억력 장애, 치매 등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고, 손발이 차고 저리고 오래 걷기 힘든 경우, 이것은 이제 사지혈관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류 장애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 중금속 검사를 하고 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치료를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